사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더라도 치료받을 때 울고 불던 기억이 아기에게는 감정으로 남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불안이나 감정적 상처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효과 못지않게 아기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춘기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요라고 운다고 해서 그래, 그럼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경 치료 중 우는 아기 어떻게 해요? 사경 치료 중 아기가 우는 이유,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경 치료를 받는 많은 아기들이 치료 중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께서 걱정하시죠. 치료가 아픈 걸까요? 혹시 아이가 무서워하는 걸까요? 우선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사경 치료는 아기에게 해롭거나 아픈 치료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이의 상태를 고려하여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통증 때문에 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는 걸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기에게는 낯선 환경, 낯선 사람, 낯선 자극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기가 울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아기와 가정의 몫입니다. 치료사 선생님은 아기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기와 보호자께서도 그에 맞는 준비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겨울 딸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한겨울에 딸기를 재배하려면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 습도, 햇빛까지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잖아요. 사경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잘 반응하고 회복하려면 먼저 감정의 온도를 맞춰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울음의 배경에는 아기의 정상적인 발달 단계인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3, 4개월경부터 나타나는 낯가림, 돌 전후의 분리불안은 모두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이 시기에 아기는 엄마와 떨어지거나 낯선 사람과의 접촉에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치료 중에 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돌 무렵부터는 자아가 형성되고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 역시 건강하고 바람직한 발달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고집이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마치 로봇처럼 네, 치료해주세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게 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아기의 고집과 감정 표현은 건강한 자아 형성의 한 과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존중하면서 치료 환경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째, 치료 시간에 아기의 컨디션이 좋게 준비하여 주세요. 충분히 잠을 자고 배가 부른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아기가 익숙해하는 담요나 인형, 냄새, 소리 등을 챙겨 오시면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간식, 장난감, 스티커, 칭찬 등은 치료 전후로 아기의 기분을 달래주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시간에 맞춰 너무 급하게 오지 마시고 진료실 환경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학습에 비유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1차 강사도 학생이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치료사 선생님은 수업을 준비하는 강사, 아기와 부모님은 수업을 받을 준비를 해오는 학생과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춘기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요라고 운다고 해서 그래, 그럼 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대신 용돈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달래면서 공부를 이어가게 도와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사경 치료도 비슷합니다. 아기가 운다고 치료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는 아이를 억지로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기가 울지 않도록 미리 안정된 환경과 감정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경이 눈에 띄게 좋아졌더라도 치료받을 때 울고 불던 기억이 아기에게는 감정으로 남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병원만 와도 긴장하고 누가 몸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작은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리틀 트라우마라는 개념은 미국 심리학자 존 그로홀에 의해 대중화되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반복되는 불안이나 감정적 상처가 아이의 정서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효과 못지않게
아기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돌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보호자님의 역할입니다. 치료 선생님은 아기의 안전과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여 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우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도와달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미리 읽고 안심시켜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낯가림과 분리불안, 고집은 건강한 발달의 증거이며 그것에 맞는 조건을 마련하면 아기도 트라우마 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를 위해 애써주시는 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과 관심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